9월에 접어드니 아침 저녁으로 한결 선선함이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혈우사회의 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헤모필리아 TV 아이러브 헤모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혈우병 완치를 위한 첫 유전자 치료제 사용 승인까지는 안타깝게도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19일 바이오마린의 혈우병 A 유전자 치료제 록타비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2년치 추적 관찰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록타비안은 혈우병 A 환자에게 투여해 팔인자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환자의 간에 정착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지혈작용을 장기간 유도하는 세계 최초의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 1회 투여로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유사한 기전으로 혈우병 완치를 목표에 두고 4, 5개의 혈우병 A, B 유전자 치료제들이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록타비안은 당초 8월 중 FDA의 사용 승인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이번 승인 거부로 2022년 허가에 재도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FDA의 승인 거부 이유로는 록타비안의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FDA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재 유전자 치료에 도전하고 있는 타 제약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의 강도 높은 임상 데이터 제출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DA에 이어 올해 록타비안 허가 심사에 들어간 유럽의약청 EMA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미국 측 결정에 유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제로 인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피해를 입은 혈우병 환자들의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8일에 예정된 조정기일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1차 소송인단 30명 중 지난달 피고 측인 GC 녹십자와 이른바 7월 합의에 응하지 않은 9명에 대한 첫 번째 조정 과정입니다. 조정이란 판결까지 가기 전 재판부가 중재해 원고와 피고 간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소취하를 동반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송 외 합의와는 달리 법원의 공식적인 재판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당초 9월 4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혀 있었고 향후 조정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정회부는 담당 판사가 양측 변호인단의 조정 의사를 확인 후 준비 기일을 건너뛰고 빠르게 잡은 것으로서 향후 속도감 있는 소송 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혈우사회에 남은 마지막 갈등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HCV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우병 8, 9인자 환자와 항체 환자까지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피하 투여 치료제 컨시주맙이 임상 3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컨시주맙은 지난 3월 3명의 환자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의 혈전증이 발생되자 임상시험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노보노디스크는 발빠르게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안전대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FDA가 컨시주맙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임상 중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시판을 앞두고 효과와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3상 임상이 재개된 것입니다. 임상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을 진행합니다. 한 그룹은 연구 시작부터 컨시주맙을 투여하고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약품을 투여하다가 6개월 후부터 컨시주맙을 투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피하 치료제는 특히 펜 타입의 주사기를 활용해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도가 높다고 합니다. 임상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참가자들의 건강을 관찰하기 위해 약 2년 반 동안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스스로 출혈 횟수와 치료법을 기록한 주사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손목에 추적기를 달아 최대 12주간의 활동량을 관찰하는 연구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컨시주맙이라는 약품은요, TFPI라 불리는 혈액응고 방지 단백질을 차단해 혈액응고를 촉진하는 트롬빈의 생성을 높이는 방식의 예방형 제제입니다. 이 실험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2개국에서 총 293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GC 녹십자도 유사한 기전의 약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혈우환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재 기사죠. 해모 내 친구 연재가 순항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찬송 군의 친구 이규진 군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둘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서로 또라이 같은, 인터뷰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라이 같은 공통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찬송 군이 혈우병을 가진 지 전혀 몰랐다가 20살 때 커밍아웃. 여기서 커밍아웃은 혈우병 사실을 스스로 주변에 말하는 거니까 해밍아웃이라고 바꿔 말해야겠네요. 찬송 군이 해밍아웃을 하고 자가주사를 하는 걸 보며 규진 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처법, 함께 꼭 해보고 싶은 일 등 영화감독 지망생과 간호사, 두 친구의 우정과 꿈을 엿볼 수 있는 해모 내 친구 기사가 궁금하시면 헤모필리아 라이프 홈페이지에서 친구를 검색해 보세요. 국내 가장 큰 혈우병 환자 지원단체이죠. 한국혈우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환우수기를 싣고 있습니다. 재단 소식지인 코엠지에 연재되는 환우와 가족들의 수기를 홈페이지 공간에도 게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면으로 놓친 혈우인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다시 모아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기 중에는 수술 이후에 처음으로 자가주사를 배우게 된 이야기, 투여량을 줄여 매일 아침 예방요법을 하고 있는 중등증 환우 이야기, 대장 내시경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연, 아이의 뇌출혈을 겪으면서 한층 성장한 엄마의 이야기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혈우재단 환우수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메인 화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타깝게도 첫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 거부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혈우병 완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혈우 가족분들께 다소 희망이 멀어지는 것처럼 들리는 소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개발의 실패에서가 아니라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층 안전하고 확실한 완치제들을 도입하기 위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하는 회사들도 엄격한 기준에 맞춰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러브 해모의 아나운서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